궁금했던 연예관 소식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통-TV 연예 이승입니다. 먼저 이번 주 연예가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연예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배우 김정은 씨가 내년 3월 품절녀 대열에 합류합니다. 김정은 씨는 지난 6월 열애 사실을 공개하고 연인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왔는데요. 예비 신랑은 동갑내기 재미국포 출신 금융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3월쯤 미국에서 양가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이름난 비주얼 커플이죠. 원빈, 이나영 부부가 결혼 7개월 만에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나영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지난 5월 3년간의 열애 끝에 강원도 정선의 밀밭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연애, 결혼, 모든 것이 극비였죠.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이나영 씨는 원빈 씨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정선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한 해도 각종 스캔들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건, 사고가 잘 나가던 스타의 발목을 잡기도 하는가 하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예계를 강타했던 스캔들을 김지선, 신세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연예계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사생활 문제를 비롯해 전 소속사와의 분쟁, 가족으로 인한 구설까지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는데요. 먼저 사생활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낸 스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여자친구 최모 씨와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현중 씨. 낯뜨거운 법정 공방이 막장 드라마 수준이었는데요. 최 씨가 지난 9월 낳은 아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30년 넘게 인꼬 부부로 알려졌던 서세원, 서정희 씨는 폭행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요. 서세원 씨가 아내를 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부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바비킴은 술 때문에 1년간 자숙해야 했는데요. 지난 1월 미국행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강제 추행해 이미지에도 먹칠을 했습니다. 전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폭로전이 다른 스캔들로 옮겨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은경 씨가 대표적인데요. 빚을 갚지 않고 초와 여행을 했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주장에 전 시어머니까지 장애 아들을 돌보지 않았다며 가세했습니다. 신은경 씨의 해명은 진정성을 의심받았고 배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클라라 역시 논란의 시작은 전속 계약 문제였는데요. 소속사 회장이 보낸 메시지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에 맞서 회장도 고소전을 펼쳤습니다. 양쪽은 지난 9월 소송을 취하하며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가족 때문에 구설에 오른 스타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경실 씨는 남편이 지인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자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정작 이 씨의 남편은 이달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윤정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언론사에 보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남동생을 사이에 둔 금전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국방 열풍을 일으키며 올 한 해 큰 인기를 끈 백종원 씨. 하지만 도교육감을 지낸 아버지가 성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꼭 한국당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환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2년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는 지난 5월 2차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죄했지만 대중은 등을 돌린 지 오랜데요.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절하자 소송까지 불사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표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디자인을 베꼈다, 노래를 베꼈다, 말이 많았는데요. 중국의 한 방송에서 선보인 옷이 국내 브랜드의 의상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윤은혜 씨.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석 달 만에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아이유 역시 새 앨범의 보너스 트랙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곡의 일부분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직접 작사를 한 제재의 가사를 두고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올 한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 일부는 아직도 진실 공방이 진행 중인데요. 새해에는 밝은 뉴스로만 채워지길 기원해봅니다. 네, 무비엔스타 거침없는 돌직구와 위트가 넘나드는 두 남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병헌, 양익재 감독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2015년 영화계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영화계에는요, 1000만 영화가 2편이나 탄생했는데요. 사실 말이 1000만이지 쉽지 않은 숫자잖아요, 관객 수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신의 축복이죠. 저희 그 1억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한국 영화 보는 사람이. 네.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1년당 평균 4.12회 정도? 그만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네. 암살과 베테랑, 1000만 영화입니다. 암살과 베테랑 보셨어요? 이게 두 편 다 당연히 봤죠. 이 감독님은요? 봤습니다. 자, 그럼 각자 평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당연히 재밌게 봤죠. 베테랑 같은 경우도 와 저런 리듬감을 가지고 저렇게 통쾌한 액션, 저런 드라마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거 그냥 감독으로서도 그냥 무조건 부러웠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와 부럽다 이랬고 최동훈 감독님의 암살 같은 경우도 최동훈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오락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거기에다가 또 암살에는 친일파 척결이라는 또 무거운 소재를, 묵직한 소재를 가져다가 이렇게 조화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흥행도 했고 네. 또 청룡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셨고 맞아요. 쌍천만 감독 타이틀을 갖게 된 최동훈 감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최동훈 감독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정말 독서광이라고 하세요. 뭐 밤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털어낼 수 있는 어떤 이야기꾼이고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에서 연출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연기를 말 그대로 연기를 끌어내는 것이 연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 고집 그런 것도 대단히 크신 감독님이죠. 최동원 감독님이 그 김윤석 배우, 네, 연극판에 계시던 김윤석 배우를 또 캐스팅해서 처음 쓰셨고 예. 네, 김혜수, 뭐 이정재 여러 배우들도 이제 주춤했던 그 배우들을 같이 또 쓰면서 배우도 잘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배우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최동훈 감독님 작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주는 그 맛도 있고 네. 캐릭터도 잘 살려주고 흥행성도 있고 그냥 재밌잖아요. 배우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최동원 감독님이 대사를 제일 잘 쓰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것도 있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대사를 잘 쓰지만 그게 어디 나왔던 대사예요? 타짜에 나왔던 대사. 타짜. 아, 그랬군요. 네, 올해 충무로에는 기대 이상 혹은 이하 흥행 성적을 낸 의외의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이변의 중심. 누굴까요? 이병헌 감독님이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 이변 오브 더 이변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대본 자체가 굉장히 이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이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뭐 코미디 영화, 성장 영화 하면 또 예산 자체가 낮게 생각하는 그런 뭐 풍토도 있고 네. 근데 우리한테는 또 김우빈도 있고 네. 이준호도 있고 강하늘도 있는데 뭐 이변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네, 생각보다는 좀 잘 됐어요. 그래도 자본이 들어간 만큼,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영화는 잘 되는 게 당연했다. 일단 감독의 역량을 우리가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양익재 감독은 승을 당연히 봤겠죠? 네, 당연히. 네,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병헌 감독님 그때 다시 승을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병헌 감독 어떤 감독님이시길래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예. 근데 이게 300만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너무 재밌었는데 300만까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영화 지점이 약간 그냥 웃기기만 한 영화였어요? 아니면 대사들이 좀 너무 나갔나요? 대사들 너무 좋고 한데 네. 이 관객이 300만까지 동원이 될 수 있을까? 아. 이병헌 감독님이 저희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했다면 네. 300만 이상의 관객이 더 보지 않았을까? 네, 감독님의 매력을 또 보셨다면 양익재 무슨 감독 논리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즘에 이병헌 감독이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혹시 스물에 이어서 30 아니냐?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22전부터 준비하던 작품이 있었어요. 홈리스 월드컵이라고 해서 예. 2010년에 우리 홈리스 월드컵 팀원들이 첫 출전한 브라질 월드컵에 첫 출전한 실화를 다룬 이야기고요. 휴먼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뭐 한번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성적을 냈던 영화도 있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던 이거 제2의 서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도리어 화가 났던 영화였다라고 댓글이 달렸었던 영화입니다. 도리화가인데요. 양 감독님 도리화가 보셨어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 배수지의 얼굴을 보면서 배수지 씨 보면서 얼굴을 많이 그 화를 식히고 있습니다. 네. 배우 배수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도리화가를 통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여동생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감독님은 어떻게 보세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는 영원한 국민 여동생이다. 배우에게 어떤 흥행 수치로서 어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그렇게 뭐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수지한테 누가 감히 여전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얼굴도 그렇고 그냥 보기에도 예쁘지만 그 덤덤하게 감정 표현하는 그런 그 연기력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얼굴도 좋고 배우로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배우라서 국민 여동생, 국민 첫사랑, 그거는 뭐 흔들림 없을 것 같아요. 국민 첫사랑 수지의 대항마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 제2의 수지 AOA의 걸그룹 AOA의 설현 씨가 청룡 영화상에서 얼굴을 알리면서 제2의 국민 여동생이다. 수지와 설현과 수지 비교한다면 설현은 청룡 영화상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입간판으로 유명해진. 근데 제가 설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수지라는 배우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좋아해요. 팬이에요. 뭐냐면은 얼굴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예쁘기도 하지만 배우로서 여러 가지 캐릭터, 여러 가지 그 감정선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아주 덤덤하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얼굴이고 또 그거를 자신이 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수지하고 설현하고 설현 씨하고 같은 맥락에서 좋아하는 두 배우예요. 설현과 수지를 비교해보면 양 감독은 어때요? 저는 좀 더 어린 설현 씨한테 한번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어리기 때문에? 요즘에 그 통신사 대리점 앞에 지나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내년에 그 원신영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 그걸 주연으로 또 발탁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설현과 수지 이외에도 누구를 영화계의 신인으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양 감독님 보긴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에 케이블 TV에 나오는 그 유해영 배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엄태하 감독의 인투기 그리고 그 엄태하 감독이 단편 영화였던 숲에서 주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차이나타운의 한준희 감독의 그 단편이 있는데 시나리오 가이드 거기에서도 주연을 했던 유해영 배우가 저는 상당히 폭발력이 있고 잠재력이 많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서는 세 남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두 감독님이 2015년에 봤던 영화 중에 이 영화는 정말 최고였다. 이병헌 감독님이 꼽는 최고의 영화는요? 저는 안국진 감독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뭐 독립영화 치고 관객도 많이 들었죠. 4만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장르의 영화가 사실 약간 잔혹미를 가미한 블랙 코미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장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시장성으로 봤을 때 대중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약간 멀어요. 그래서 많이 제작되기 힘든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제작을 한 것도 저는 너무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마웠고 근데 또 영화가 잘 나온 거예요. 너무 그런 어떤 블랙 코미디에서 그 리듬감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첫 연출작인 이 작품에서 정말 재밌는 리듬감으로 아주 재밌게 잘 만들어줬고 정말 또 무서운 거는 이정현 배우의 연기예요. 부탁드려요. 이제 꽃잎 이후로 사실 어떻게 연기자라기보다는 가수로서의 이미지가 더 컸는데 아니에요. 배우예요. 진정한 배우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고 범죄소년이라는 전작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거기까지 보시면은 이정현이라는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받았고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현 씨뿐만 아니라 남자 배우들 얘기를 해봐야 돼요. 양익재 감독이 남자 배우 중에 유아인을 꼽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특별한 이유보다 저랑 동갑입니다, 유아인 배우. 아니 저랑 동갑인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송강호, 황정민이라는 두 대배우랑 함께 전혀 뒤에 주목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 그 이상을 발휘한 거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유아인 배우를 최고의 올해 배우라고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올 한 해 영화계를 살펴보면 로맨스나 공포 영화의 흥행이 조금 저조하긴 했습니다. 베테랑이나 내부자들처럼 사회 고발성 영화가 좀 강세였는데 2015년에 고발할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관객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가 좀 갑갑하고 자기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뜻대로 잘 되지 않는데 영화관에 가면 2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방향에 좀 더 그 이상의 통쾌함 그런 걸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한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회 고발성 영화가 꾸준히 제작이 되고 있어요. 뭐 잘된 영화도 뭐 많았고 근데 그런 드라마에 올해 나왔던 영화들은 좀 오락성이 더 가미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계속해서 뭐 그런 영화들은 제작되고 있는 것 같고 영화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도 그 소재의 어떤 그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2015년은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어떤 이런 사회 고발성에 대한 부분들 이게 2016년에도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2016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반 관객들,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그 통쾌함을 전해준다라는 거는 사회 고발, 실화 이런 곳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소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계가 2015년을 돌아봤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쉽기도 했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조금의 희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네. 아까 언급해줬던 안국진 감독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43,000명이 봤거든요. 그리고 장건재 감독의 한여름의 판타지아 35,000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홍석재 감독의 소셜포비아 무려 24만 9천 명이 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상업 영화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관객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작은 영화들을 봐주시는 관객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좀 관객들이 다양하게 즐겼으면 좋겠다. 네. 스타워즈를 보면 왜 힘의 균형이라고 하면서 제다이 기사들이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균형이 있게 좀 독립영화, 상업영화 골고루 발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양 감독 비유가 아주 꿀 같네요. 자, 이병헌 감독이 보기에는 한국 영화 이런 거 좀 개선해야 된다. 2015년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안 변했더라.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같은 생각이에요. 양익재 감독님이랑 작은 영화들을 좀 외면하고 있고 뭐 1000만 영화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양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제작진이나 감독뿐만이 아니라 배우들도 조금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2015 한국 영화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글자로 2015 한국 영화를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고급 보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평가를 해보시죠. 5글자로 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한국 영화계는 이랬다. 5글자로 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먼저 제 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5글자, 팩션의 승리다. 10개 한국 영화 중에서 5개가 팩션이더라고요. 사실에 기반한 영화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양 감독님 먼저 보여주세요. 네. 저는 소문난 잔치라고 했습니다. 비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많더라. 이런 말하고 싶습니다. 이병헌 감독님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꿀잼. 네. 그러니까 그래도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는 아까도 우리가 뭐 다양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다양한 영화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또 너무 재밌었어요. 다양성 영화도 그렇고 상업 영화도 그렇고 재밌는 영화가 여전히 많았다. 그래도 역시 꿀잼이다. 네.
네, 이병헌 감독님의 평가처럼 그래도 꿀잼이 이어지는 2016년 한국 영화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 국민 남동생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유승호 씨가 군 제대 후 처음으로 영화 팬들을 만납니다. 어엿한 남자로 돌아온 유승호 씨의 모습을 조선마술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누가 여기까지 자르래? 그동안의 모습은 잊어라. 정말 마술 같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여심 자극하는 치명적 매력의 마술사로 돌아온 유승호. 왈가닥 소녀로 눈도장 확실히 찍은 고아라. 이번엔 단한 공주로 완벽 변신.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매 작품마다 아름다운 영상미 속 강렬한 여운을 전하는 김대승 감독이 만난 이 영화를 주목하라. 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마술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때는 병자호란 직후 조선시대. 네가 또 의주의 용광로 아니냐? 쇳덩어리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주인공 환희는 조선시대 셰익스피어 극장과 같은 물랑루의 자랑인 마술사인데요. 어느 날 그에게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옵니다. 형 말도 마.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네 심장은 이쁜 여자 볼 때만 멎는데. 하지만 환희가 사랑에 빠진 여인은 청나라의 11번째 왕자빈으로 혼례를 치르러 가던 청명공주였는데요. 나으리, 신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찌 될지 모르십니까? 사랑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음모의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치게 됩니다. 몰랑루를 내게 파시오. 저 환술사놈과 함께. 영화는 실존 인물인 조선시대 남사당패 얼른새와 정략결혼을 위해 청나라로 끌려갔던 환향녀 의순공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는데요. 한 번만 닦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휴지 한 장만 주세요.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2000여 벌의 화려한 의상과 물랑루라는 색다른 무대는 웰메이드 사극의 정점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5년) 끝자락을 장식할 황홀한 마술 같은 영화 조선 마술사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쉽게도 통TV연예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TV 속 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알차고 재밌는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더욱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도 새해 맞이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 나 끝까지 갑니다. 지금 다른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하냐 안 차고? 어이가 없네. 신경 쓰지 마.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 조태호 씨 재밌게